병원에 갈 일은 아닌데도 마음 한쪽이 자꾸 걸릴 때가 있으시지요. 특히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면 생활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무엇을 미리 챙겨야 하는지 막연하신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부연금과 유족연금 준비 6가지를 집에서 천천히 점검하실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요, 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떠나시면 지출 구조가 먼저 흔들립니다. 식비는 조금 줄 수 있어도요, 관리비, 병원비, 보험료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한 분의 월 생활비가 유지되느냐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셔야 준비가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후반부터는요, 소득을 다시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요, 새 일을 시작해도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수입을 키우는 준비보다 수입이 줄어들 때 버티는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남편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넘기기보다요, 남은 배우자 명의로 실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 돈으로 몇 달을 살 수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알면 준비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6가지는요, 복잡한 재테크보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고, 서류를 모으고, 생활비를 나누고, 연금 구조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지만 막상 안 해두면 급한 순간에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천천히 해두시면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준비는 간단합니다. 우리 집 연금 지도를 그려보시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있는지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있는지요? 퇴직연금은 얼마나 남았는지요? 개인연금은 월 얼마가 나오는지요? 이것을 한 장 종이에 적어보시면 됩니다. 사람 머리로만 기억하면요, 막상 일이 생겼을 때 빠지는 것이 꼭 생깁니다. 종이에 적으면 불안이 줄고 가족과 공유하기도 쉬워집니다. 적으실 때는 3가지만 꼭 붙이세요. 연금 이름, 입금일, 월 수령액입니다. 그리고 수령 계좌도 함께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통장 사본이나 연금 안내문을 한 파일에 모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으로만 두지 마시고요, 종이 파일 하나도 꼭 마련해두세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정보는 눈에 보이게 정리된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 연금만 알고 아내 명의 연금은 적게 보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에는 아내 본인 명의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요,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돈이 생활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부부 각각 따로 적으셔야 합니다. 함께 적으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두 번째는 유족연금 확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정확히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수급 상태에 따라 유족연금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연금을 받고 계셨는지요?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아내 본인 연금과 함께 받을 때 조정이 있는지요?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막연한 기대나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유족연금이 있다고 해서 현재 부부가 받는 돈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만 선택해야 하거나 본인 연금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홈페이지 조회를 통해 예상 금액을 꼭 확인해 두세요. 한번 알아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상담 받으실 때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남편 사망 시 예상 유족연금이 얼마인지요? 아내 본인 연금과 동시에 받을 때 어떤 조정이 있는지요? 필요한 신고 서류는 무엇인지요? 전화 상담 전에 메모를 준비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가능하면 자녀 한 분과 함께 내용을 들어두세요. 연금은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거든요. 한 번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준비는 생활비 점검입니다. 지금 지출표를 부부 기준으로 쓰고 계시다면요. 이제는 1인 기준도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식비를 나눠보세요. 특히 자동이체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남편 명의 카드값, 모임 회비, 차량 유지비처럼요. 사람이 먼저 줄어도 돈은 바로 줄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는 세 통장으로 나누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첫째는 고정비 통장입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를 넣습니다. 둘째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식비와 교통비를 씁니다. 셋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병원비나 경조사비를 대비합니다. 이렇게 나누면요. 남편 사후 수입이 줄어도 어느 항목을 먼저 조정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돈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은 아끼는 것보다 흐름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권하고 싶습니다. 생활비 기준선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면요. 월 180만원 아래로는 내려가면 불편하다. 이런 기준입니다. 기준선이 있어야 대비책도 세워집니다. 부족분이 생기면 개인연금 개시를 앞당길지요. 자동차를 정리할지요. 통신비 요금제를 낮출지요. 판단이 쉬워집니다. 기준 없는 절약은 오래 못 갑니다. 기준 있는 준비가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는 명의 정리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 공과금 자동이체,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가 모두 한 사람에게 몰려 있으면요. 남은 배우자가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인증이 안 되면 간단한 조회도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의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최소한 이 5가지는 정리해 두세요. 신분증 보관 위치, 가족관 계증명서 발급 방법, 연금 관련 연락처, 주거래 은행, 자동이체 목록입니다. 이 내용을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너무 자세한 재산 목록보다요. 먼저 처리해야 할 생활 서류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놀라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적어둔 메모 한 장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는 서류 파일 만들기입니다. 국민연금 안내문, 퇴직연금 내역, 보험증권, 통장 사본, 도장 위치 메모를 한 곳에 모으세요. 최근 1년 안에 한 번은 업데이트하시면 좋습니다. 자녀와 함께 점검하는 날을 정해도 좋고요. 반기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합니다. 서류 정리는 돈을 버는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요. 실제로는 손실을 줄이는 준비입니다. 늦게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6번째 준비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아내 본인 이름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적더라도 괜찮습니다. 소액 개인연금, 정기이자, 소규모 임대료처럼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심리적 안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노후에는 큰돈보다 끊기지 않는 돈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관리하던 자산만 믿기보다 아내 명의의 흐름을 따로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무리한 투자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말보다요. 언제, 얼마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 50만원이라도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면 생활비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큰 돈을 묶어두고 현금이 안 돌면 남은 배우자가 더 불안해집니다. 노후 대비는 많이 버는 기술보다 오래 버티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권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부연금 점검 시간을 가지세요. 30분이면 됩니다. 연금 입금 확인, 자동이체 점검, 비상금 잔액 확인, 서류 위치 확인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녀가 함께해도 좋고요. 부부끼리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 점검해야 급할 때 덜 흔들립니다. 노후 준비는 특별한 날에 하는 일이 아니라 조용한 일상에서 완성됩니다. 정리해 보면요. 연금 종류를 적어두고 유족연금 조건을 확인하고 생활비를 1인 기준으로 바꾸고 명의와 서류를 정리하고 아내 이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천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해 주세요. 늘 편안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